4단원 생명윤리 단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정리를 저하고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내용 정리 부분하고 문제 푸는 부분을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생명윤리 단원은 크게 학자를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지금 수능 특강 페이지가 45페이지인데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서 주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나머지 부분은 따로 정리하지 않고 그 문제풀이만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일단 생명윤리와 관련돼서 제일 먼저 시험 문제에서 거론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동물 복제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시험 문제에서 조금 나올 수 있으면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이래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 동물 복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그 동물 복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입장을 물어볼 텐데 이게 항상 고정적이지는 않아요. 물어볼 때 어느 일부분은 찬성하고 일부분은 반대하고 뭐 이럴 수 있어서 입장을 설명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찬성하는 입장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분이 찾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학자별로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대체적으로 동물 복제에 찬성하는 입장은 뭔가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쪽에서 뭔가 유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유용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찬성을 보통 많이 할 거고요. 반대하는 입장은요, 대체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인정을 한다라든지 어떤 생명을 도구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든지와 같은 쪽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의무론 쪽이 많이 이쪽을 강조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연법 사상들이 보통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찬성 입장과 반대 입장을 여러분이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인간 배아 복제도 비슷해요. 동물 복제하고 비슷하니까 역시 그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대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기보다는 여기 보시면 찬성 입장에 아직 배아를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찬성 입장이지만 아직 배아를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로 보지 않고 인간으로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으로만 이제 단정지어서 공부하지 마시고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찬성 입장, 반대 입장을 구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개 복제도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성 입장, 반대 입장 다 똑같아요. 찬성하는 입장은 뭔가 유용성,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쪽에서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입장은 뭐 인간성을 훼손한다, 뭐 내재적 가치를 훼손한다, 뭐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와 같은 그런 의무론적이고 자연법 사상적인 그런 입장이 많이 반대 입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전자 치료와 관련해서도 이제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한 어떤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냥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찬성하는 입장은 이제 뭐 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뭔가 유용하다. 아까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용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와 같은 그런 유용성의 포인트를 두어서 찬성하는 입장이 많고요. 반대하는 입장은 똑같아요. 뭔가 유전자를 조작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많이 하니까요.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포인트는 11단원과 연계해서 동물 권리에 대한 입장인 것 같아요. 이 동물 권리에 대한 입장은 이제 인간 중심주의와 그리고 동물 중심주의 입장을 비교하는 그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실험과 관련해서는 동물 권리와 이렇게
묶어가지고 인간 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 실험을 찬성해야 되겠고, 동물 중심의 입장에서 보면 동물 실험을 반대해야 되겠고,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거기에 이제 동물의 권리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할 때도 인간 중심주의자들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테고, 동물 중심주의자들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테니까 묶여서 같이 시험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실제로는 학자를 중심으로 11단원을 연계를 해서 학자를 중심으로 공부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여기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 먼저 여기 싱어의 입장이 나오죠. 싱어의 입장을 보시면 어떤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다면 이라는 뜻이겠죠. 쾌고 감수 능력 이라는 게 있다면 그와 같은 고통을 고려하지 않을 것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평등의 원리는 이라고 할 때 평등의 원리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존재와 동일한 고통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른 존재와 동등하게 취급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싱어 선생님의 입장인 건데,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이지 동일하게 대우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쾌고감수 능력이 유일한 경계가 되기 때문에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에는 무조건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싱어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밑에는 이제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불교는 이제 모든 생명체를 함부로 살생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불살생의 계율을 강조하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불교의 자비윤리가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이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동물 권리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동물 권리가 없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체로 동물 실험을 찬성을 하겠죠. 근데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칸트까지 보니까 다 우리가 배우신 분이고, 이분들 다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예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 코헨 선생님만 우리가 배우지 않았는데, 코헨 선생님도 그냥 인간 중심주의다. 코헨 선생님을 직접적으로 이름을 물어보지는 않을 거고, 이분이 인간 중심주의인지를 확인하시면 네, 문제는 바로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코헨 선생님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분들이 모두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우리 다 배운 거니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코헨 선생님만 보시면 여기 동물은 윤리 규범을 고안할 능력이나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권리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인간들이 많은 것들을 도움을 얻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인간중심주의 사상가로 여기 칸트 선생님이 나오시잖아요. 칸트 선생님도 이번에 6월 모평에서 시험 문제에 나왔던 분인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뭐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것은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 자기 자신의 의무에 반한다라고 하는 건 간접 의무가 있다. 동물이나 자연에 대한 간접 의무가 있다. 이런 말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왜 그렇게 간접 의무가 있냐면, 그 자체만으로는 도덕적인 것은 아니래요. 아니지만 인간의 도덕성을 촉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용성의 고려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을 높여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시면 이성은 없지만 일부 피조물들과 관련해서 동물을 폭력적으로 자랑하게 되어온 것은 인간 자기네 자신의 의무와 대치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표현 나오시면 다 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죠. 그 밑에 줄 보시면 여기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도 약화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기 자연적 소질 그러면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경향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연적 경향성은 그 자체로는 도덕적이지는 않지만 도덕설 발당에 이로운 소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략 뒤에 보시면 늙은 말이나 개가 오랫동안 수행한 봉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도 간접적인 인간의 의무이지 직접적으로는 인간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일 뿐이기 때문에 동물한테는 간접 의무의 조건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칸트의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칸트는 동물을 수단으로서 인간이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 권리를 인정하는 입장은 보시니까 벤담하고 싱어가 나오잖아요. 요 두 분은 다 공리주의 사상가, 공리주의 사상가인데, 제가 벤담과 싱어는 딱히 구분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혹여라도 벤담이 나오시면 그냥 싱어라고 놓고 보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레건 선생님은 의무론 사상가죠. 의무론 사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동물중심주의에서 배웠던 그런 사상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그 밑에 있는 그 제시문을 보시면, 자료 플러스를 보시면 여기 삶의 주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99%가 레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레건은 여기 도덕적 무능력자여도 삶의 주체인 존재는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 도덕적인 지위가 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레건 선생님은 이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레건 선생님과 싱어 선생님을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인간 중심주의와 동물 중심주의를 구분하는 문제들로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2번만 보겠습니다. 2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시험 문제 나올 만한 부분 문제들만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2번 문제 보시면 여기 인연 얘기하고 있어요. 인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공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모든 것은 다 상호 연결되어 있다.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인연이라고 했으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한 결과로 나타난다. 모든 존재들은 떨어져 있는 존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인연 생기설 이야기하는 불교이고요. 여기서 공하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하다라고 하는 건 원래 빌공자,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불교에서는 모든 만물들은 다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이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불교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불교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고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갑을 보시니까 신의 섭리에 의해서 동물은 인간이 사용하도록, 다른 말로 도구가 되도록 유용하게 이렇게 운명 지어졌대요. 그래서 동물을 죽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간을 위해라고 하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될 것 같고, 인간 중심주의라고 본다면 신의 섭리가 동물을 사용하도록 인정되었다라고 보시는 분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아퀴나스 선생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을을 보시면 동물은 자신의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동물 중심주의자 중에서 삶의 주체이다, 이런 얘기 하실 분은 레건 선생님밖에 없죠. 계속 봐요. 몇몇 포유류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요구되는 자격을 가졌다. 몇몇 포유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동물이 아니라 일부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아퀴나스는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
아퀴나스는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동물의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인간 중심주의라고 본다면 혹시라도 동물의 권리가 있어도 인간이 우월해야 되겠죠. 예, 잘못된 설명입니다. 5번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육식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물의 권리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동물의 권리가 있다라고 보지 않고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인간만 도덕적인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3번 동물은 공리의 원칙에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레건 선생님은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죠. 의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리의 원칙 따라 도덕 권리를 갖는 것이 아니죠. 의무론의 입장인 거죠. 4번 도덕적 행위 능력은 도덕적 지위 인정과 무관하다. 도덕적인 행위 능력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거냐 아닐 거냐의 기준이냐라고 보는 건데 레건 선생님은 몇몇의 이 삶의 주체인 포유류들은 도덕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도덕적 무능력자인 존재에도 도덕적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무능력자도 도덕적 권리가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나 권리를 인정할 때 도덕적 행위 능력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죠. 삶의 주체이냐 아니냐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무관하다 그러시면 맞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5번 동물은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라고 한다면 레건은 맞지만 아퀴나스 선생님은 인간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시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7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은 이제 동물 실험과 관련된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자 중심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물 실험이 나오시면 그냥 찬성 입장, 반대 입장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학자다 그러면 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학자는 우리 아까 동물의 권리와 동물 실험 찬성 반대를 묶어서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다음을 주장한 사상과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돼 있고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단지 의무 얘기하고 있고요. 인간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이다. 인간에 대한 의무인데 간접적인 의무래요. 동물의 본성은 사람의 본성과 유사하고 사람의 본성에 대한 표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동물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래요.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람들을 대할 때 잔인하기 때문에 동물을 자비롭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물이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간접적인 의무로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 이거는 칸트 선생님의 입장이 되실 것 같습니다. 칸트 선생님은 동물이나 일부 자연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물이나 일부 자연이 어떤 내재적 가치를 가지거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인간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라는 입장에서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칸트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1번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서로 동일하다. 본성이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죠. 본성에 대한 표현과 일치한다 이런 것이지 본성과 똑같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요. 잘못된 설명이고요. 2번 비이성적인 존재는 의무를 지닌 주체가 될 수 없다. 의무를 지닌 주체라는 표현이 조금 어렵문데 의무를 할 수 있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는 뜻이라서 이런 말이 나오시면 여러분 이거 그냥 행위의 주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행위의 주체. 행위의 주체는 모든 학자가 다 인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성적인 존재, 인간이 아닌 존재는 의무를 지닌 주체가 될 수 없어야죠. 인간은 인간만 행위의 주체라고 보니까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죠. 될 수 있습니다. 4번 동물의 봉사에 대한 감사는 인간의 직접 의무 아니고 간접 의무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5번 동물학대는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킨다. 그렇죠. 인간의 도덕성에 이로운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의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실전 문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볼 텐데, 여기 1번 같은 문제들이 대체적으로 이 단원에서는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이 뭔지, 을의 입장이 뭔지, 어떤 기초적인 어떤 개념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아도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시고 문제 풀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같은 문제도 이번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처럼 동물 실험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역시 이것도 사람이 아니라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보시고 문제를 풀면 되실 것 같아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11단원 문제하고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을 보시면요, 동물은 자동 인형 혹은 움직이는 기계다. 그래서 동물이 되는 태엽 소리는 태엽을 감은 이 자동 인형이 움직이거나 시계가 째깍째깍거리는 소리와 같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동물은 기계다라고 보는 동물 기계론을 주장하시는 분이죠. 동물 기계론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데카르트 선생님입니다. 데카르트 선생님. 인간중심주의 사상가죠. 을을 보겠습니다. 이성을 지니지 못했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대우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인간을 위한 의무로서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인간중심주의 사상가입니다. 아까 위에서 살펴봤던 칸트 선생님이시죠. 그 다음에 병씨를 보시면 인간의 고통을 동물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종차별주의다. 따라서 평등의 원칙, 이거 이평등 고려의 원칙인 거죠. 존재들을 동등하게 대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해라 라고 하는 건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죠. 싱어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데카르트, 칸트, 싱어 입장을 우리가 순서대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데카르트, 칸트, 싱어. 기억 보시죠. 동물은 도덕적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느냐, 동물에게 권리가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동물 중심주의부터가 되겠죠. 그러면 데카르트와 칸트는 인간 중심주의니까 안 되고요. 싱어는 동물 중심주의니까 될 것 같습니다. 니은 이성이 없는 동물의 이익 관심을 고려해야 되는가 라고 본다면 역시 동물 중심주의냐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데카르트와 칸트 안 되고요. 싱어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종의 차이에 따른 도덕적 지위의 차별은 정당한가 라고 본다면 인간 중심주의는 정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종차별주의를 반대했던 싱어는 반대하겠죠. 정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리을,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는 배려받아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쾌고감수를 지닌 존재는 배려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싱어 선생님은 동의를 하겠죠. 쾌고감수 능력이 유일한 기준이니까요. 그렇지만 데카르트와 칸트는 인간중심주의라서 쾌고감수 능력이 지녔다라고 해서 모든 존재가 존중받는 것은 아닌 거죠. 인간이어야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답이 디글리을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셔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불의 사상가 입장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인데요. 갑을 보니까 삶의 주체인 동물이 먹고 조직할 수 있고 스포츠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레건 선생님이시고요. 쾌고감수 능력을 한 존재자가 이익을 갖는다라고 할 때 필요 충분 조건이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조건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동물은 발로 차여서 길에 굴러다니지 않을 이익을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니까 싱어 선생님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모두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레건과 싱어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사고력을 갖고 있는 존재. 여러분 요 말이 나오시면 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요 말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서 요 말이 나오시면 그냥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고등포유류로 우리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레건 선생님은 고등포유류 그러시면 도덕적 지위가 있는 존재죠. 쾌고감수 능력 플러스 인지 능력, 지각 능력, 기억, 욕구, 미래에 대한 뭐 발전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존재니까 이런 존재들은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고등포유류에 해당되는 존재라서 한 살 이상의 고등포유류라면 레건 선생님은 도덕적 지위가 있는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으시고요. 당연히 싱어 선생님은 쾌고감수 능력 플러스 인지, 지각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게 고등포유류라고 한다면 쾌고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동물 실험은 동물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대체되어야 되는가? 레건 선생님도 동의할 얘기고 싱어 선생님도 동의할 얘기죠. 동물 실험을 둘 다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건 선생님의 경우는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을 할 테고 싱어 선생님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의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되니까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습니다. 3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은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결정되느냐? 레건은 삶의 주체이면 결정이 되니까 행위 능력과 무관하고요. 싱어 선생님은 쾌고 감수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역시 행위 능력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시겠고요. 4번 이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도덕적 권리를 지닐 수 있는 존재가 있느냐? 레건과 싱어는 둘 다 동물 중심주의죠. 그래서 동물 중심주의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가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라는 점에서 둘 다 이야기할 내역입니다. 5번 동물에 대한 배려의 실천은 오직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되느냐? 인간의 이익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니까요. 인간 중심주의적인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인간 중심주의적인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둘 다 X죠. 둘 다 동물 중심주의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를 보시니까 갑을의 사상가 입장을 해서 나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올라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갑을 보시니까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하고요.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거 목적론적 세계관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되시겠죠. 그리고 을을 보시니까 공리의 원칙 나오고 있고요. 공리의 원칙은 행복을 직환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처럼 보이는 경향에 따라서 승인하거나 불승인하는 원칙이 된다. 도덕적인 기준이 된다. 이러니까 공리주의 사상가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벤담이 됐건 싱어가 됐건 그냥 싱어로 놓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냥 싱어 이렇게 보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를 보시면 화장품 개발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A는 자신이 개발한 화장품으로 독성의 요소를 검사하기 위해 동물 실험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대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해도 괜찮다라고 보겠지만 싱어 선생님은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1번 인간의 지위와 동물의 지위가 서로 동등함을 고려해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동물 중심주의가 될 텐데 인간의 지위가 있고 동물의 지위가 있을 때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의 지위를 우월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동등하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번 동물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을 말이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동물은 인간을 위해서 수단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3번 동물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고려해라. 요게 이제 싱어가 할 수 있는 말이죠.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의 권리를 존중해라 라고 싱어 선생님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4번 인간의 이익보다 동물의 이익을 우선해라. 인간의 이익이 있고 동물의 이익이 있다면 싱어 선생님은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이니까 둘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라고 이야기하지 우선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5번 동물 실험이 동물의 권리를 침해한다 라고 본다면 싱어는 맞겠지만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은 동물 실험에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인간이 동물을 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요하게 이제 나올 문제는 대체적으로 토론의 뭐 주제를 골라라든지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골라라 뭐 이런 식인데 보통 이렇게 11단원과 엮여서 나오는 사상가들을 중심으로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제시문에서 대체적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을 테니까 제시문 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갑작스러운 코로나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선생님이 혹시 수업을 못할 수 있는 밤이 생길까봐 영상으로 요거 남기니까요. 확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